네, 안녕하세요. 주우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많은 수익 거두고 올해도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져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 급락. 지난주에 발생한 일이죠. 1월 10일자 미국 증시 그리고 최근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주요 지수별 하락폭을 보면요. 다우 1.63%, 나스닥 동일하게 1.6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1.54% 하락, 그리고 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2.2% 하락을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3%, 애플 2.41%, 그리고 테슬라도 0.05%, 메타만 소폭 반등하고 나머지 맥세븐 모두 하락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1.6% 상승했고요.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유틸리티나 에너지는 소폭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non-farm payroll이라는 게 12월 고용 지표인데 12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강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무려 25만 6천, 여기 보시면 예상 수치가 16만 5천 개 증가했는데 일자리가 25만 6천 개나 증가하고 실업률은 예상치 대비해서 작은 4.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강한 고용지표가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서 주식시장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가 1월 11일에 CNBC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밝혔죠. 경제지표가 여전히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고용지표, 강한 고용지표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리 인하, 지금으로서는 no more cutting, 금리 인하를 페드가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어쩌면 25년 올해 내내 한 번도 안 할 가능성조차 생겼다라는 거고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78까지 올라갔는데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주가 지수는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는데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존재하죠. 그리고 1월 29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 페드의 1월 금리 페드 미팅이 금리를 결정하는 페드 미팅이 열리는데 그게 또 일종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튼 스쿨의 이 제러미 시걸 교수는 결과적으로 올해 주식시장 수익률은 0에서 10%로 예상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걸 교수는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고평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025년에 투자 환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요게 그 관련 그래프인데 미국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과거 노란색이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월, 3월, 5월, 6월에 있어서 각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러미 시걸의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견해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월부터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견해에 일치하는 미국의 전략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이 우즈라는 전략가입니다. 10% 내외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사야 된다. buying opportunity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덤 캐피탈 마켓의 제이 우즈는 최근에 이제 10% 수준의 시장 조정 가능성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12월 말에 시장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폭,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고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200일선을 하회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10% 수준의 조정은
장기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고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걸 사실은 조정을 두려움의 어떤 그런 탈출구로 여길 게 아니고 바이 어퍼튜니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로는 사실은 에드 야리니 교수가 올해 사실 S&P 500을 7,000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1월 15일부터는 미국의 투자 은행을 시작으로 미국의 작년 4분기 어닝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1월 중순부터 은행주를 시작으로 바이오주, 그리고 1월 말부터는 대형 맥7 주식,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드 야리니 교수는 올해 기업 이익이 전반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애니멀 스피릿을 자극할 거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GDP가 잘 찍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GDP가 잘 찍히고 있을 때에는 기업의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게 에드 야리니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드 야리니 교수도 이 제2우주와 마찬가지로 1월이나 1분기에 약 10%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는 ETF의 차트인데요. 지금 1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약 한 3에서 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10%까지 가려면 좀 많이 남았죠. 10%까지 가면은 한 540선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한 5에서 6%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는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 넥라인이 지금 붕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다음 주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생산자 지수인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약세, 약보합 정도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1분기에 10%까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쉽게 바이 더 딥을 해서는 안 되는 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예상이죠. 예상인데 단순히 예상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지금 페드의 전망이 사실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많이 꺾였거든요. 트럼프와 페드라는 두 가지 어떤 시장을 지탱하는 축이 있었는데, 하나인 페드 쪽이 꺾이면서 금리 인상마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만약에 CPI와 PPI가 만약에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담론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치명적으로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지금 현재 4.878을 가리고 있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제러미 시걸 교수가 아까 5.5까지도 갈 수 있다. who knows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고, 정말 만약에 이게 5를 뚫는다면 미국 시장은 정말 패닉에 빠질 가능성조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말에 6천에서 7천까지 만약에 나아간다면 그때 20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분할 매수는 적절한 자금을 분산시켜서 그야말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컨설리데이션을 거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분할해서 꾸준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화요일에는 PPI가 발표 있고요. 그리고 CPI 발표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다음 주 초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 4시에는 페드의 레이트 디시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닝, 시장을 반등을 가져올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어닝이 시작되는데, 1월 15일을 시작으로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런 은행주들이 대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1월 말이 중요한데, 1월 말에 가시면 1월
9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IBM 이런 종목들이 있고 1월 30일에 애플, 아마존,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주의해서 투자 스케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 때문에 S&P 500 지수가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 어깨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면 기술적으로 만약에 5,600에서 5,700까지도 그 구간까지도 S&P 500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넥라인을 지키는지 요 넥라인이죠. 넥라인을 지키는지 다음 주에 상당히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최근 미국 증시 동향과 주요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